네, 안녕하세요. 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웹플로우 이제 인트로가 끝났고 히어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먼저 할 내용은 이렇게 텅 빈 웹플로우 화면을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이렇게 꽉 찬 멋있는 화면으로 바꿔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영상을 풀 버전으로도 올리고 짧은 버전으로도 쪼개서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웹플로우를 사용하신다면 아래 레퍼럴 링크로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만드는 게 히어로 페이지라고 했는데요. 히어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스 웹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첫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끌어야 되고 서비스에 대한 슬로건이라든지 호기심이 들 만한 것들을 들어가는 문구나 제목이 있고 버튼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이미지도 활용하는 곳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히어로를 만들기 위해서 웹플로우에 먼저 에셋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강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에셋을 추가하는 방법은 크게 드래그 앤 드롭이 있고 뭐 업로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플로우 화면이랑 같이 화면 분할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웹플로우 화면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Asse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첫 화면은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Expand Asset 패널 눌러주시면 Asset 관리할 수 있고 폴더링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Asset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Asset을 찾아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셋이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이 에셋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업로드 할 때 살짝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에셋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지고 올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에셋을 업로드 할 수 있고요. 이때 에셋 관련해서 좀 꿀팁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그 라이트하우스라는 구글 라이트하우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현재 내가 만들고 있는 웹사이트의 점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보통 이제 퍼포먼스 쪽에서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 이유 중에 에셋의 용량이 무거우면 이 퍼포먼스 점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의 점수가 낮아지게 되면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이 안 되게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셋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에셋을 업로드했을 때 압축하고 싶은 용량을 줄이고 싶은 에셋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컴프레스 버튼 눌러주시면 에셋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ng2ep이라는 이 픽셀리드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한 번에 여러 장의 에셋을 png2ep 혹은 webp2png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가 web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webp란 차세대 이미지 양식으로 PNG보다 훨씬 가볍고요. 보통 에셋을 컴프레스 하게 되면은 거의 뭐 10분의 1, 많게는 20분의 1까지 줄어들 정도로 용량을 손실 없이 엄청나게 많이 요약할 수 있는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글 라이트하우스에서도 권장하는 파일 형태로 차세대 이미지 양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에셋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플로우에 이제 컨텐츠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영상 웹플로우 히어로 만들기의 2번째 파트고요. 어떻게 웹플로우에 컨텐츠를 넣는지, 어떻게 그 개발을 하는지 기초적인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컨텐츠를 넣기 전에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미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플로우로 작업을 하시면 섹션이라는 엘리먼트가 있고 컨테이너라는 엘리먼트가 있고 div라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잡으실 때 body라는 전체 페이지를 묶어주는 엘리먼트가 플로우 딱 처음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섹션을 넣어주시고 컨테이너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생긴 그냥 네모난 박스가 div입니다. div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원하는 엘리먼트들 뭐 헤딩, 패러그래프, 버튼,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이 이미지처럼 헤딩, 패러그래프, 이미지, 버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색 엔진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시는 글을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각각이 섹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섹션은 어떻게 나누느냐 했을 때는 의미론적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예시를 보면은 모집 인원, 전형, 1차 시험 특징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 각각의 섹션이고 이 섹션 안에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 안에 div가 있고 div 안에 이 공군상학교 모집 인원이라는 헤딩, 공군상학교 입시 전형이라는 헤딩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섹션에 헤딩, 패러그래프, 이미지 또 입시 전형의 헤딩, 패러그래프, 이미지 1차 시험 특징의 헤딩, 패러그래프, 이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섹션 컨테이너 div 구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알려주셨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 젠마께서 말씀하신 건 섹시한 컨텐츠 디자이너라고 외우면 좋다고 합니다. 줄여서 세콘디라고 외워주시면 절대 까먹지 않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테이너까지 넣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를 지금 제가 선택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를 선택했고 네, 컨테이너를 선택을 했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스페이싱의 마진이 오토가 좌우로 들어가 있고요. 위스는 940으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맥스 위스는요. 그다음 위스랑 하이트는 다 오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따로 이 하이트를 정하지 않아도 컨텐츠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 하이트가 넓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지정을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글이 길어지면 넣어주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섹션, 컨테이너, div 그 안에 원하는 헤딩, 패러그래프, 이미지, 버튼 마음껏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섹션 한 개에 컨테이너 한 개, div 한 개로 하고 내용을 다 채우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요. 일단 답부터 드리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예시처럼 섹션은 의미론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는 입시 정보라는 거, 두 번째 섹션에는 모집 인원이라는 거, 세 번째 섹션에는 1차 시험의 특징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놨잖아요. 그렇게 의미적으로 나눠지는 게 좋은 섹션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이 섹션 안에 각각의 소제목들이 그걸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까지 웹플로우의 컨텐츠를 어떻게 구조를 잡고 넣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제가 하나 추가를 하고요. 크리에이트 페이지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이 화면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섹션을 먼저 추가해야겠죠. 저희가 아까 했던 클릭하고
컨테이너 클릭하고 이 안에 div까지 이렇게 넣으면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완성이 된 거고요. 보시면 바디 안에 섹션, 컨테이너, div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좀 이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div 블록에다가 여백을 좀 줄게요. 마진을 좀 줘서 가운데로 좀 잘 보이게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div 블록 안에 저는 헤딩이라는 거, 그 다음에 paragraph,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 다음에 배우는 거에서 실제로 디자인까지 입힐 거니까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섹션, 컨테이너, div 이 안에 헤딩, 패러그래프, 이미지, 버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엘리먼트를 눌러서 넣으셔도 되지만 커맨드 E 혹은 컨트롤 E를 눌러서 find anything에서 섹션 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 컨테이너 하고 엔터 누르면 들어가고, div 하고 엔터 누르면 들어갑니다. 네, 방금 에러 메시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 에러 메시지는 섹션은 섹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섹션 안에 컨테이너나 div는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섹션 안에 섹션이 못 들어간다. 섹션은 같은 위계로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디를 잡고 이렇게 섹션을 넣으면 들어가게 되죠. 여기까지 하고 플로우 사용하실 거라면 꼭 아래 레퍼럴 링크로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5-3번이고요. 3강이고 플로우 히어로 만드는 거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플렉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박스라고도 부르죠. 일단 이 웹플로우에서 레이아웃을 잡는 데는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가장 많이 쓰이는 거 4가지만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디스플레이 블록, 그다음 플렉스, 그다음 그리드, 그다음 넌. 예전에는 뭐 하이드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히어로 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할 것은 플렉스를 사용할 거고요. 플렉스에는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플렉스 호리전털, 가로로 배치하는 게 하나 있고요. 플렉스 버티컬, 세로로 배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배치하고 싶은 요소를 플렉스하는 게 아니라 부모 엘리먼트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헤딩에다가 플렉스를 적용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부모 요소에게 플렉스를 적용해야만 되기 때문에 실습하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호리전탈은 이렇게 나오고 플렉스 버티컬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웹플로우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웹플로우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div 블록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저희 완성 페이지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플렉스 버티컬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플렉스 디렉션이 호리전털 기본값이거든요. 버티컬을 이렇게 걸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부모 div 블록에게 걸어줘야 얘네들이 이렇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div 블록 145, 이거 이름을 안 헷갈리게 바꿔줄게요. 히어로 래퍼라고 적었습니다. 테스트 이미 사용되고 있는 클래스 이름이어서 변경할게요. 테스트 히어로 래퍼 이렇게 해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것만 바꿨을 때는. 그럼 여기서 플렉스를 눌러주시면 가로로 배치가 됐죠. 저희가 원하는 건 근데 세로잖아요. 근데 이게 웹플로우의 특징인데 모든 기본값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기본값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렉션을 저희는 세로로 배치해야 되니까 버티컬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에 꽉 차게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근데 꽉 차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제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라인에 X축이 스트레치가 되어 있는데 얘를 센터로 이렇게 맞춰주면 비슷한 모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여백이라는 걸 또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약간 붙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거를 플렉스를 했을 때 장점은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갭이라는 게 있죠. 이 갭을 주면은 이 부모 요소 플렉스를 저희가 적용한 이 테스트 히어로 래퍼 안에 이 각각 사이에
갭을 여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 정도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좀 떨어지게 됐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긴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만들 건데,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히어로 만들기 네 번째 강의인데요. 5강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버튼을 만들고 버튼의 디자인을 입히는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플로우로 다시 돌아와서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웹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버튼은 이렇게 생겼고요. 버튼은 add에서 쭉 내려보시다 보면은 있습니다. 네, 여기 베이직 엘리먼트에 버튼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기초적인 세팅할 수 있습니다. 뭐 링크를 눌러서 링크를 입력해주면 바로 그 해당 링크로 이동하고, 아니면 페이지, 저희 웹플로우 프로젝트 안에 있는 페이지끼리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섹션으로 보내는 거, 이메일을 보내는 거, 전화를 거는 거, 첨부 파일 다운받는 거 다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버튼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이쁘게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join the waitlist for the early access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변경해 보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입력하실 때 좀 불편하긴 하셔도 주소창에다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웹플로우가 한국에서 많이 안 쓰고 있기도 해서 한글 지원을 좀 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바로 입력했을 때 깨지긴 하는데 영어는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습관이 들어서 주소창에다가 보통 버튼에 입력할 때는 항상 복사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란색, 요거는 기본 값이에요. 플로우에서 설정해둔 텍스트는 들어갔고,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다음 색깔도 바꿔서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을 보면 우측 패널이 디자인을 하는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크롤을 이렇게 쭉 해보시면은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값이 웹플로우에 정해둔 이 컬러고요. 저희는 이거를 좀 보라색으로 보라 핑크로 좀 변경을 해주고,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해주시면 되고, 얘를 근데 끝에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백그라운드 아래 있는 보더스에 가서 이거를 999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게 된 게 보이시죠? 근데 보니까 여기는 여백이 좀 더 크네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또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디자인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근데 보시면 폰트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폰트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 패널에서 스크롤 좀 해보시면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있고요.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14 사이즈의 하이트가 20픽셀인데 얘를 한 18픽셀 이렇게 바꿔주고 하이트를 150%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별일 없으면 150%를 그냥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폰트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지만 여기 없는 폰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플로우 이제 세팅 여기 맨 좌측 상단에 햄버거 버튼 누르시고 사이트 세팅 가신 다음에 폰트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글 웹 폰트를 이렇게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폰트를 업로드 하셔서 적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폰트를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딩과 마진을 통해서 이 버튼의 좌우 여백, 상하 여백을 좀 조절을 해줄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랑 다르게 지금 제가 만든 거는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요 여백들을 좀 늘려줄 겁니다. 이 한 장 정리로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컨텐츠가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만들 버튼이고 이 안에 텍스트가 컨텐츠고 패딩을 이제 줄 겁니다.
패딩을 주게 되면 이 보더까지가 이 버튼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기본적으로 패딩 15, 15, 9, 9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나온 거고요. 플로우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값입니다. 이거를 근데 좌우를 좀 더 넓혀야 되니까 저는 이 패딩을 좀 넣어서 이 보더와 이 컨텐츠 간의 간격을 떨어뜨릴 거고, 마진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딩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사방으로 이렇게 커지고요. 옵션을 누르면 좌우로만 커지고, 커맨드를 누르면 한쪽만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좌우에 한 40픽셀 정도. 그러니까 숫자 입력하고 옵션 누르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가 너무 커서 얘를 한 12 정도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얼추 이제 비슷한 웹사이트 버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 저희는 다음에 이제 버튼 디자인 변경하는 방법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 옵션도 배웠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만들었을 때. 그때는 커맨드가 아니라 옵션, 맥북 기준으로 옵션이고요. 윈도우 기준으로는 아마 Alt일 것 같아요. Alt를 누른 상태로, 옵션을 누른 상태로 얘를 클릭해주면은 이전 값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이제 이미지 넣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이미지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미지를 넣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웹플로우에서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 영상은 웹플로우 101 다섯 번째 영상인 히어로 제작의 또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이미지 넣는 방법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지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div 블록과 컨테이너 혹은 섹션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걸 추가해줘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넣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좌측 패널에 있는 플러스 add를 눌러서 엘리먼트로 오시고, 스크롤을 조금 해보시면은 미디어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는 방법이 한 가지. 두 번째,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는 방법은 div 블록 만들어주시고, 백그라운드, 여기 백그라운드 오셔서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미지 앤 그레디언트 플러스 누르시면은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미지를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 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Choose 이미지 누른 다음에 제가 아까 컴프레스 해놨던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크게 들어가게 됐고, 지금 사이즈가 너무 커서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버튼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백도 이제 컨텐츠가 좀 들어갔으니까 줄여서 더 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제가 만든 거에서는 Calendar for Time Travel Time Track Voyages라고 나오네요. 를 입력해 줄게요. Time Track Voyages.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텍스트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이대로 둘게요.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컬러가 다르죠? 근데 전 이걸 한 줄로 그냥 입력을 했잖아요. 여기만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옵션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붓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텍스트가 스팬이 생겨서 이거에만 컬러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걸 적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오셔서 눌러주시고, 저는 이런 컬러로 좀 눈에 띄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팬이 됐는데 제가 여기 플렉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까 두 줄로 나온 거여서 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이 헤딩에다가도 플렉스 버티컬을 걸고 얼라인 센터로 해서 얘를 가운데 정렬로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가운데 정렬이 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왼쪽 정렬로 되어 있잖아요, 이 텍스트 시작 부분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타이포그래피의 얼라인을 센터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백이 좀 작아서 이것도 좀 더 늘릴게요. 마진 바텀을 한 20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이렇게 됐고 얘를 조금 더 줄여서, 이게 실제 사이즈거든요. 제가 확대해서 좀 크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실제 사이즈고요. 얘에다가 이 버튼을 위로 올리고 얘에다가 이제 저는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섀도우를 한번 줘볼게요. 꾸미기를 할 건데요. 우측 패널 보시면, 다시 우측 패널로 오셔서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펙트의 박스 섀도우, 요거를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컬러를 저는 아까처럼 보라색 컬러를 이렇게 주고 싶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XY 블러 사이즈가 있는데 블러를 좀 20 혹은 뭐 한 50 정도까지 크게 주고, 사이즈도 한 12 좀 더 크게 주고. 근데 너무 진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오퍼시트를 한 30% 정도로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좀 잘 보이는 이미지가 됐고요. 좀 더 강조가 되는. 근데 얘랑 너무 붙어있고 이게 겹쳐서 보이니까 이 버튼의 하단의 여백을 40 정도 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비슷하게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죠. 근데 보시면은 이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야 되냐 할 때, 지금 뭐 여기랑 여기 컬러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근데 통일한 컬러를 써야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제가 텍스트에 사용했던 이 컬러를 누르고 플러스, 이게 올리면 보라색 플러스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눌러주시고 플러스 create a new variable and link to it 하면은 이름을 입력하라고 해요. 이게 컬러 스와치라고도 예전에 불렀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를 지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primary purple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 컬러도 맞춰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primary purple로 바꿔주고, 이거의 섀도우도 안 헷갈리게 primary purple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퍼시티는 넣으려면 수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디태치를 한번 해주시고, 오퍼시티만 40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줄게요. 네, 그러면 히어로 페이지가 지금 다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혹시 우측 패널을 좀 주의 깊게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텍스트 히어로 이렇게 나오는, 이미지 씹고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이 패딩과 마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버튼이 이렇게 있을 때 저희는 아까 패딩만 이렇게 줘서 안에다가 여백을 이렇게 만들어줬죠. 확대해볼게요. 이렇게 안에다가 여백을 만들어줬는데요. 이 밖에다가 여백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사방에 요 여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랑 붙어 있는데 아래다가 얘랑 거리를 떨어뜨리고 싶다 하면은 이 마진을 뭐 한 40 이렇게 주면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진은 이 영역의 바깥쪽, 패딩은 이 영역의 안쪽, 둘 다 여백인데 마진은 바깥쪽 여백, 패딩은 안쪽 여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플로우의 클래스와 아이디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플로우 히어로 만들기의 5번째 히어로 만들기 영상, 플로우 101 5번째 영상이고요. 그 히어로 만들기의 마지막인 6번째 영상입니다. 클래스 앤 아이디라고 하고요. 클래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사용하게 될 거고, 이걸 잘 사용해 주시면 작업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디자인을 하면 클래스는 자동으로 생기고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우측에 스타일 바로 아래 스타일 셀렉터에 클래스가 생깁니다. 이거를 지워버리면 디자인이 사라져요. 근데 다시 아까 버튼 9였죠. 얘를 다시 입력을 해주면 똑같이 디자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 맘대로 변경하셔도 되고 스타일을 모두 저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하나 꾸미면 다 바뀌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또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똑같이 만들고 싶을 때 하나씩 일일이 여기서 뭐 폰트 사이즈 18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패딩 이렇게 늘리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버튼 9을 입력만 해주면 이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에 컨텐츠는 다르지만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나 개발자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스타일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되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처럼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만 컬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만 바꾸는 게 지금 좀 어려운 게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다 같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얘만 바꾸고 싶으면 얘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얘를 duplicate 클래스에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클래스 이름이 다른 걸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만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버튼 9 그대로 둔 상태에서 콤보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버튼 9 옆에 bg color red 이렇게 만들어주고 백그라운드 배경색의 컬러는 빨간색이다 라는 클래스고요. 여기서 핑크 이거 선택해주면은 얘만 빨개집니다. 이 버튼 9과 비지 컬러 레드가 함께 쓰일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뭐 4444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만들고 얘를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44444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이렇게 버튼 9, 비지 컬러 레드, 44444가 동시에 쓰여야만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클래스가 없는 게 기본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헤딩 엘리먼트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얘는 아무런 그 클래스가 없잖아요. 근데 얘에다가 제가 폰트 크기를 38인데 40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이렇게 클래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름을 얘를 이렇게 아니라 그냥 사이즈 40픽셀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른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적용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 적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ID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뭐 급하게 사용하지 않을 건데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초반에 웹플로우 왼쪽은 이제 HTML 쪽, 오른쪽은 CSS 자바스크립트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타일이 CSS, 스타일 디자인하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세팅과 인터랙션, 이게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세팅에 가보시면 ID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ID를 지정할 수가 있고 원하는 거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당연히 영어로 해주셔야겠죠. 뭐 히어로 패러그래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 이거를 그러면 엘리먼트 선택자라고 ID 셀렉터 해가지고 얘만 적어서 얘에다가 동적인 뭐 애니메이션, 액션 이런 것들을 부여해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웹플로우 5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터 중요하죠. 모든 웹사이트에 거의 다 쓰이는 거고. 그리고 웹플로우 사용하신다면 꼭 좀 아래 레퍼럴 링크로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